만약 당신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나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하다니? 하지만 바로 이 모순이 나폴레옹 힐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바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오늘이 나의 첫 번째 날이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만약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에 지치고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된 안정감에 갇혀 있다는 걸 눈치챘나요? 그들은 언젠가 바뀔 거야 라며 마치 달력에 정해진 날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우리 의지에 거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더 많은 돈이 있거나 시간이 더 있거나 상황이 나아질 때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평가받을까봐,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꿈을 훔치며 큰 잠재력을 가진 이들을 인생의 방관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나요? 거울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런 일은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스크랜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92%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이며 그 시간과 함께 자신감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도 운도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성공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성공 보장이 없더라도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면서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을 또 하나의 첫 번째 날로 정했습니다. 바로 그 꾸준함이 세상을 밝힌 힘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언젠가 다시 시도할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두움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변화는 불편한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그 선택은 박수도 지지도 확신도 없이 저항과 마음의 압박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 장벽을 넘어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소수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은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행동이 동기를 만듭니다. 의욕이 없어도 성공할지 몰라도 시작하면 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나 휴대폰을 꺼내서 며칠째 미루고 있는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몇 주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강좌에 등록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견적을 받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단 하나를 선택하고 오늘 꼭 실행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내일도 아니고 점심 이후도 아닌 오늘입니다.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정체된 상황을 깨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결정이 당신의 리듬, 에너지, 집중력을 바꿉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음 발걸음을 위한 추진력을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듀크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의 40% 이상이 습관에 의해 결정되고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 패턴을 깨지 않으면 매일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언젠가라는 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께 냉혹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을 전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마법 같은 손이 나타나 인생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첫날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심하면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찰자에서 주인공으로 변합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공은 기다림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단호한 영혼에게 찾아온다. 그는 수십 개 출판사에 거절당했지만 계속 써서 직접 출판했습니다. 조롱당하고 현재 가치로 50만 유로에 달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위기도 겪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동은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얼마나 힘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계속 언젠가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을 진짜 첫날로 만들 건가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바쁘지만 정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일하고 뛰고 지치지만 하루가 끝나면 아무 진전이 없다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방향성 부족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노력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십과 같다. 맞는 말입니다. 목적은 폭풍우 속 등대와 같습니다. 거센 파도가 와도 어디로 나아갈지 알게 해줍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지, 피곤함을 견뎌야 하는지, 모든 것이 잘못될 때에도 계속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목적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자신에겐 목적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재능이 없어,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복되는 일상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처럼 목적을 선택하고 그에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는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팔던 가난한 소년이었고 종이에 쥐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상상력이 한계를 넘어서는 세상이 있었고 그는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다시 꿈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분명한 목표 덕분에 그는 파산, 비판, 거절과 장애물을 견뎌낼 수 있었고 명확한 목적이 없었다면 누구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데 이는 그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당신이 사라진다면 세상과 가족, 친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남길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모든 산만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당신을 진정해야 할 일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더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폴레옹 힐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고 변호사를 꿈꾸고 기자로 일하며 여러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앞으로 20해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힐은 그렇다고 답했고 그 대답은 그의 삶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20해 넘게 재정적 보장 없이 연구에 몰두했고 그 목적이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변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세상의 아니오들도 크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원하는 예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방향 없이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춰서 용기 있게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정의할 것인지 나머지는 집중, 행동, 진전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진정한 삶은 당신이 진심으로 대답할 때 시작됩니다. 내 목적은 무엇인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면 모든 패배가 추진력으로, 모든 고통이 연료로, 모든 실패가 승리의 토대가 됩니다. 그 단어는 회복력입니다. 단순히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회복력은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져 다시 일어나는 기술이며 멈추는 사람과 계속 나아가는 사람을 가르는 조용한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갇힌 느낌이 들고 정체되어 있고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부족한 것은 재능도 기회도 아니라 바로 이 회복력일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의 씨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하지 않고 배우기로 결정할 때에만 꽃을 피웁니다. 실패는 올바르게 해석되면 어떤 강의나 책, 멘토보다도 더 강력한 스승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을 멈춰야 할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듣고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비판을 받으면 숨고 물러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아마 내 길이 아닌가 봐. 하지만 만약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길이라면?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앞으로 올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현재의 어려움이 당신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아브라함 링컨은 나폴레온 힐이 자주 언급하는 강력한 예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 그는 지역선거에서 여러 번 패배했고 사업 실패,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쓰러졌지만 매번 더 강한 힘과 더 명확한 의지로 일어섰습니다. 회복력은 그의 고통을 지우지 않고 그의 고통에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여기 아주 엄하지만 필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상처 없이 이 삶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실패하고 크게 실수하고 통제력을 잃고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겠지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성공한 전문가들은 실패를 빠르게 배우고 분석하며 교훈을 얻어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직장, 관계, 재정,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폴레온 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한가운데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빚에 쫓기며 한동안 숨으며 돈도 도움도 없이 평판까지 위태로웠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자신의 작품 중 가장 강렬하고 깊은 구절들을 썼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아직 한 단계 더 아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걸음을 결정할 힘을 지녔습니다. 힐은 단순히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써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회복력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쓰러지고 지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쉽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아직 상처가 남아있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다시 시도하는 것이며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고 빠르게 배우는 사람은 빨리 성장합니다. 당신은 모든 어려움을 인생의 시험으로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진정 얼마나 원하는가?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다음날 하는 행동과 즉각적인 칭찬이나 보상 없이도 반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혼란 속에서 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입니다.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길 때마다 당신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실패 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아니오 앞에서 고개를 들 때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꿀 예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회복력을 키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견뎌냈고 계속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일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끈기,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장애물보다도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을 때마다, 믿을 때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결국에는 멈추게 됩니다. 힐은 믿음이 증거보다 먼저 온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이 박수를 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가치 있다고 믿으며 시작합니다. 세상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나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힐이 이야기한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가 라이트 형제입니다. 대학 교육도 돈도 정치적 지원도 없이 자전거 수리공 2명이 인간을 하늘에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믿음을 잃었습니다. 과학계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탱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증거가 있기 전에 믿었기에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열정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내게는 너무 과하다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나요? 남과 비교해 내게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적은요? 시도도 하기 전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포기한 적은 얼마나 많나요? 그 의심은 당신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비판, 실수, 비교, 누군가가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심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강한 것은 이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력과 헌신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고정된 능력을 믿는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증거, 결과, 성공 이전에 자신을 믿으세요. 믿음은 씨앗이고 성공은 수확입니다. 심지 않으면 꽃 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허황된 거나 오만한 믿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고 두려워도 시작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해도 행동하게 하는 실용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자세를 바꾸고 목소리와 시선을 바꾸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사람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행동하면 동료, 기회, 해결책을 끌어당깁니다.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명료함이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아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솔직해지세요. 자신을 실제보다 작게 본다면 자격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전환점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옵니다. 적절한 시간도, 다른 사람의 승인도, 준비가 됐다는 느낌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보장이 없어도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오늘 시작하기로 결심하면 단 하루 만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이 당신을 더 높은 단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혜의 진화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당신의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